Take it all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70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중에 컵 경기가 있던 팀들이 많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이나 부상 관련 부분 연결해서 열심히 최종 픽 준비를 해왔으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빨간색으로 쓰여 있는 경기들 최종 픽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현재 보고 계신 최종픽 영상에서 빨간색으로 쓰여 있는 경기들의 경우는 멤버십 분들 전용 최종픽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저희 골때리는 TV 채널은 한 달에 4,990원 담배 한 갑도 안 되는 금액으로 멤버십 가입하실 수가 있고, 이미 유튜브에서 축구토토 승무패 전문 최다 구독 채널인 만큼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멤버십 가입하셔서 제가 구매한 최종픽 정보 참고하고 계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골때리는 TV 배팅맨의 재밌고 예리하고 날카로운 최종픽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첼시 대 썬더랜드. 자, 홈팀 첼시의 경우는 주중 아약스와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치르긴 했지만 홈에서 경기를 치렀고, 아약스의 케니스 테일러 선수가 전반 초반 일찌감치 퇴장을 당하면서 체력적으로 문제가 될 만큼 빡센 경기를 치르지는 않았죠. 그리고 대량 득점 및 로테이션까지 완벽하게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배팅맨님, 이스테방 선수는 풀타임 뛰었던데요? 자, 이스테방 선수가 몇 살이죠? 그쵸? 18살. 제가 18살 때에는 오전에 풀타임 뛰고 오후에 풀타임 뛰고 다음 날에도 뛰어다녔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보여요. 자, 그리고 쿠쿠렐라, 리스 제임스, 페드로네트 선수 같은 선수들은 아예 뛰지도 않았던 경기였고, 주앙 페드로 선수는 징계로 벤치에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 리그 경기에 체력적인 타격이 전혀 없는 첼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정팀 썬더랜드의 경우는 확실히 원정에서 경기력이 너무나도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번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주전 센터백 오마르 알데레테 선수가 뇌증탕으로 결장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번 시즌 단 한 번도 결장한 적이 없는 주전 센터백의 결장이 썬더랜드의 수비 불안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썬더랜드의 경우가 측면 공격에 대한 방어가 잘 안 되는 팀인데, 첼시의 경우는 측면 공격 자원들이 빠르기도 하고 개인기도 좋기 때문에 첼시가 홈에서 충분히 유리한 경기를 펼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첼시의 이번 시즌 골 기대값이 6위를 기록 중이고, 실제 득점에서 기대 득점 값을 뺀 XG-디프 값은 4위를 기록 중으로 썬더랜드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썬더랜드가 아무래도 수비 쪽에 숫자를 많이 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첼시의 경우가 세트피스 득점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스날과 함께 1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썬더랜드가 아무리 선수를 많이 세우고 몸빵으로 버텨낸다고 해도 결국엔 먹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패턴적으로 첼시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재수가 없으면 무승부로 부러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경기력대로만 플레이가 나온다면 저는 첼시의 승리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첼시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4번 경기. 자, 뭐 다들 기다리실 것 같은데, 맨유 대 브라이턴. 자, 지난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깜짝 승리를 하면서 어김없이 제 뒤통수를 때려버린 맹구 새끼들인데, 저는 사실 맨유가 시작하자마자 터진 은베우모 선수의 골이 없었다라면 지속적으로 3백 운영을 했을 것이고, 그렇게 됐다면 승리는 리버풀이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2분 만에 은베우모 선수가 골을 기록을 하면서 뒤져도 3백 전술을 안 바꾸겠다던 아모린 감독이 5-4-1 대형으로 바꾸면서 수비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기에는 다시 3백으로 경기를 시작을 할 텐데, 이미 브라이턴을 상대로 3백을 쓰고 가장 최근에 1대3으로 개털렸었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최근 5번의 리그 맞대결 전적을 보면 브라이턴이 4승, 맨유가 딱 1승밖에 없는데, 그 1승을 했을 때가 브라이턴의 측면 공격의 핵심 미토마카우르 선수가 안 나왔을 때였는데, 미토마카우르 선수가 지금 최근 부상으로 2경기 연속 출전을 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크게 작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브라이턴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방에서의 압박을 항상 강하게 들어가는 팀으로 PPDA 값을 볼 때 프리미어리그에서 2위를 기록 중이고, 그런 빡센 전방 압박으로 상대 진영에서 볼을 뺏었을 때 슛까지 이어지는 횟수와 실제 득점으로 이어지는 횟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공격적인 팀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브라이턴이 상대팀보다 점유율이 낮을 때 효과적인 공격이 나오는 팀인데 맨유가 이번 시즌 점유율 8위를 기록 중이고 브라이턴은 14위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브라이턴이 효과적인 전방 압박으로 인한 볼 탈취로 마무리까지 이어가는 재미를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 경기가 승무패 모두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브라이턴의 미토마 카오루 선수가 출전한다면 그리고 지난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확실한 마무리 능력을 보여줬던 데니 웰백 선수의 결정력을 생각해 볼 때 맨유가 감히 싸가지 없이 리그 3연승을 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에 양팀 맞대결 전적상 무승부가 더럽게 안 나오는 상성이긴 하지만 맨유의 무패 투픽으로 맨유의 승리는 선택하지 않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맹구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5번 경기 빌바오 대 헤타페. 자, 홈팀 빌바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측면 공격 자원인 니코 윌리엄스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와야 공격이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상 복귀 이후에 출전한 3경기에서 패배가 없는 빌바오라는 점과 주중 타라바오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빌바오가 3대1 승리를 기록했는데 이번 경기에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이나키 윌리엄스 선수를 대신해서 투입된 베렌게르 선수가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주전 미들 자원인 아우레기사르 선수가 구르제타 선수의 멀티골에 멀티 어시스트를 기록을 해주면서 전반적인 빌바오의 공격력이 살아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양팀의 최근 맞대결 전적 10번 동안 빌바오가 헤타페를 상대로 단 한 번도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다라는 점에서 상성적으로도 빌바오가 홈에서 패배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지만 무승부가 좀 많았다라는 점에서 빌바오의 승무 투픽으로 가야 하나 싶었는데 빌바오가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가 없다라는 패턴적인 측면과 확실히 주중 경기에서 공격력이 살아난 선수들이 보였기 때문에 원정이라면 무승부를 같이 가져가겠지만 빌바오의 홈이라는 점에서 저는 빌바오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 브랜드포 대 리버풀. 자, 홈팀 브랜드포의 경우는 주축 공격 자원들이 이탈을 하면서 이번 시즌 조졌다, 강등되겠다 예상을 했었는데 공격수 이고르 티아고 선수를 앞세워서 생각보다 선전을 하고 있고 리버풀의 경우는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3연패를 기록하면서 최악의 기록을 보여줬죠. 다만 저는 주중에 프랑크푸르트 원정 경기를 가서 체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리버풀이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이긴 하지만 리버풀이 1대5로 대승을 기록했다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최근에 리버풀이 마무리 결정력에서 문제를 보였고 그 중심에는 역시 살라 선수가 골든 부츠를 받았던 시절과는 전혀 다른 거지 같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줘도 못 먹는 상황이 많았는데 살라 선수를 선발 출전을 시키지 않으면서 리버풀의 경기력이 확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저딴 새끼들을 어떻게 그 돈 주고 샀냐라는 소리를 들었던 비르츠 선수가 기가 막히게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 슬롯 감독도 이번 경기로 인해서 선수들의 사용법에 대해서 느끼는 게 많았을 주중 경기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브랜드포드 경기를 발판으로 리그에서 다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이번 시즌 리버풀의 슛 정확도가 프리미어리그에서 2위를 기록 중인데 비해 브랜드포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슛 정확도 17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 맞대결 전적에서도 상성적으로 리버풀이 우세하다라는 점에서 저는 브랜드포드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 아스날 대 크리스탈. 자, 홈팀 아스날은 챔피언스리그 에이티 마드리드를 상대로 홈에서 4대0 대승을 기록했고 전반에는 에이티 마드리드의 탄탄한 수비에 고전을 하는 듯 보였지만 역시나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세트피스 득점 공동 1위를 기록 중인 아스날인 걸 증명하듯이 후반전에 마갈량이스 선수의 헤딩 득점으로 득점에 물꼬를 트면서 4대0 대승을 기록을 했죠. 반대로 원정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우는 오늘 새벽에 라르나카와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아스날보다는 체력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한마디로 체력적으로 크리스탈 팰리스가 불리하다라고 보이고 키프로스 팀인 라르나카를 상대로 홈에서 0대1 충격 패배를 기록한 크리스탈 팰리스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나 멘탈적으로나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크리스탈 팰리스가 점유율을 상대팀에게 내주고 경기를 할 때 공격이 잘 되는 팀이기 때문에 라르나카랑 할 때는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면서 자신들이 원래 보여주던 플레이가 안 나왔다라고 쳐도 이번 경기는 아스날이 점유율을 많이 가져갈 게 확실하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잘하는 공격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8경기 동안 3실점으로 압도적인 수비를 자랑하는 아스날이고
득점력 또한 프리미어리그에서 3위를 기록 중인 아스날이기 때문에 아스날이 홈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아스날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에 아스톤 빌라 대 맨시티. 자, 이 경기 처음 봤을 때 아스톤 빌라 패배네 하고 그냥 찍고 넘어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조금 이 경기가 구린내가 많이 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맨시티야 뭐 지금 기본적인 선수 자원들도 좋은데 부상자들도 싹 다 돌아온 상태죠. 라이안 셰르키의 뭐 오마르 마르무시 선수까지 공격 자원들의 뎁스가 굉장히 두터워졌고, 주중 챔피언스리그 경기도 비아레알 원정을 가서 0대2로 승리를 기록했다라는 점과, 아스톤 빌라는 오늘 새벽 고어헤드 원정을 가서 2대1로 패배를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경기를 치른 아스톤 빌라가 체력적으로도 불리해 보이죠. 자, 그런데 아스톤 빌라의 경우는 점유율을 내줬을 때 공격이 잘 되는 팀인데, 맨시티의 경우가 프리미어리그 점유율 2위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몰아놓고 팰 텐데, 다들 아시겠지만 아스톤 빌라가 리그 개막전에서 뉴캐슬을 상대로 홈에서 한 명이 퇴장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점을 내주지 않으면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을 만큼 몸빵에 일가견이 있는 팀이고, 최근 리그 3연승으로 리그 초반보다 확실히 득점력이 올라왔다라는 걸 감안해 봤을 때 맨시티한테 두드려 맞다가 카운터 펀치 한 방에 맨시티가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 경기 아스톤 빌라의 이변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 울버햄튼 대 번리. 자, 홈팀 울버햄튼이 이번 시즌 더럽게 못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리그 첫 승을 이번에는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경기의 기록적인 면을 살펴보지 않고, 비토르 페레이라 감독 재계약 때 재계약을 했으니 정신 차리지 않겠냐, 첫 승 할 거다 했는데 개 말아먹고, 지난주에는 썬더랜드 승격 팀을 상대로는 리그 첫 승 해볼 만하지 않겠냐 했는데 또 말아먹었죠. 자, 그렇다면 이번 경기 울버햄튼의 승리를 선택 안 할 법도 한데, 다시 한번 울버햄튼의 승리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로 울버햄튼이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크로스 횟수 공동 4위를 기록 중으로 크로스 횟수가 많은 팀인데 비해 번리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크로스 허용 횟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팀이라는 점에서 울버햄튼의 크로스 이후 라르센 대갈박 패턴 혹은 컵백 같은 상황으로 잘라먹기가 번니한테는 잘 통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버햄튼이 의외로 전방 압박 수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상위권에 있을 정도로 전방 압박이 좋은데, 번니 정도라면 울버햄튼의 전방 압박에 분명히 수비진에서 실수하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번니는 원정에서 최다 실점팀이라는 점에서 이번에야말로 정말 이번에야말로 울버햄튼이 이제는 승리할 때가 됐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울버햄튼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경기 오사수나 대 RC 셀타. 자, 홈팀 오사수나의 경우는 일주일 푹 쉬고 경기를 하는 상황이고, 유독 이번 시즌 확실한 홈발을 보여주면서 원정 경기에서는 1골 7실점, 홈에서는 6골 2실점을 기록 중이죠. 반면에 RC 셀타의 경우는 오늘 새벽 OGC 니스와 경기를 치렀다라는 점에서 체력적인 부분에서 오사수나가 확실히 우세하다라고 보고 있고, RC 셀타의 에이스 자원인 아스파스 선수가 사실상 87년생인데 OGC 니스와의 경기에서 풀타임을 뛰었기 때문에 3일 만에 바로 또 선발 출전을 하기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번 시즌 5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할 만큼 무승부에 일가견이 있는 RC 셀타라는 점에서 오사수나를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승부는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1승이 없는 RC 셀타의 첫 승도 한번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홈팀 오사수나가 이번 시즌 2연패를 기록한 적이 없다라는 패턴적인 측면이 있어서 저는 이 경기는 오사수나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70회차 제가 구매한 최종 픽 모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Take it all.